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국은 1988년 최초의 세계대회인 제1회 후지츠배 결승전입니다. 바로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과 대만의 이메이봉 구단의 대결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다케미야는 우주류의 창시자고요. 이메봉은 오총원의 제자로 일본 기원에서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천재 기사입니다. 이 후지츠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대만 재벌 잉창치가 응시배 세계대회를 창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에 일본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은 일본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일본 기원은 전자기업 후지츠의 후원을 받아 엄청난 속도로 대회를 만들어내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메이저 대회 후지츠배였어요. 응시배보다 먼저 열렸겠죠. 정말 번개불에 콩 볶듯이 열려버렸는데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열린 첫 번째 결승전, 다케미야의 압도적인 우주류가 폭발한 그 한판,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다케미야가 흑이고요. 리나이펑이 백입니다. 딱 요 사면성 포석만 봐도 다케미야가 흑인 거 다들 아시겠죠? 자, 백이 우하기 쪽을 걸치고요. 받아주고 날일자, 들어올 때 손을 빼서 좌상기 한 칸 걸침으로 갑니다. 붙여서 당기고요. 이때 눈목자가 이제 정말 다케미야 같이 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보통이라면 여기서 이제 이어주죠. 잇고 이렇게 색감 벌림을 하게 되는데 이 눈목자는 뭐예요? 자, 실리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두게 되고요. 실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눈목자를 갔을 때 요 끊어가는 약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끊어가는 수는요, 흙이 단수셔서 밀어 올려버리면 어차피 이걸 못 잡죠. 그쵸? 이 가운데 102점이 잡히게 되니까 결국 이걸 치고 잡으면은 괜히 왼쪽에 흙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니까 106번 자체를 안 끊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잡아야 되는데 흙이 있거나 이렇게 딱 호구를 쳤을 때 백이 이걸 끊어 잡아서 흙을 더 두텁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이걸 젖혀갖고 뻗어서 쌓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뭐 흙이 엄청 위험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별게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통 잘 안 끊어가고요. 둔다면 이 상변 쪽으로 흙이 이렇게 틀어 막지 못하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왼쪽으로 젖혀가거나 이런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자, 실전은 상변 쪽을 두 칸 벌림을 했고요. 여기서 우하기 쪽 협공을 하면서 다시 정석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흙이 3-3을 그냥 더 버리면은 백이 이렇게 지켜서 이거는 그냥 실리바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케미야의 우주류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깨 짚기를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두게 되거든요. 실전은 협공을 했고요. 3-3 그리고 붙여서 틀어 막아가는 정석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정석 진행들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잖아요. 자, 이게 AI가 나오기 이전 버전은 젖혀서 이어주고 잡는 것까지가 정석이었어요. 지금 흙이 축이 유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고, 만약에 흙이 축이 불리하면 뻗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요거 단수 하나 맞고 싸워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축이 유리하면 무조건 잡아 놓는 게 세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백이 축머리를 활용을 하고 흙이 따내는 것까지가 정석의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이렇게 백이 축머리를 활용을 했을 때 옛날에 이건 무조건 따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AI는 이 장면에서 이걸 왜 따내? 최소한 여기든 이렇게든 멀찍이 축머리를 흙이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옛날에는요, 뭐 백이 이런 데 오면 축머리를 다시 한번 쓰면은 결국은 따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든 밀어가면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게 흙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축머리를 쓰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옛날에 이제 좀 이 단수가 좀 낮을 때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축머리를 하니까 상대방이 여길 두고요. 또 이렇게 축머리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더 보신 분들 계시죠? 없다고 말 못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더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활용을 당해서 그때 나중에 한 번 더 지키더라도 이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내는 게 정수라고 많이 두어졌던 정석 진행인데, 이거보다 무조건 이 위쪽 어딘가, 요 근방 어딘가에 흙돌이 나가는 게 약간이라도 좋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진행은 흙이 유리합니다. 원래 정석인데 이 한 점을 두텁게 잡은 게 흙이 좀 좋다 그래요. 그래서 바뀐 부분이 AI가 나온 이후에는 젖히지 않고요. 두 점머리를 치받아서 젖히고 흙이 2단 젖힐 때 여기서 손을 빼는 것까지. 이게 정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절대로 이거 꽉 이어놓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있고가 되면은 오히려 이게 바깥에 흙이 아까 빵 때리면 했을 때보다 더 단단해지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충몰을 쏘도 또 안 받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빼고요. 나중에 백이 이렇게 끊어서 늘어주는 거. 그래서 흙 세력을 갈라가면서 싸워가는 이 계획을 남겨놔야 돼요. 이게 있는 것과 요 끝내기를 해서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흙 세력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있는 교환은 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이으실 거면은 그냥 원래 옛날 정석으로 두시는 게 낫고요. 자, 실전 진행 이렇게 해서 젖히고, 자, 정석이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따내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오른쪽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 요게 백이 안 둬도 살아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안 두고 손을 빼고 두는 경우도 있는데 실전은 여기 한 번 더 갔거든요. 손 빼면 요거 한 방 선수로 막힙니다. 우변 쪽이 완벽하게 막혔죠. 자, 뭐냐면은요. 흙이 이렇게 왔을 때 백이 만약에 또 손을 빼서 다른데 어딘가 큰 자리에 한번 가잖아요. 그럼 이게 죽어요. 한 칸 뛰어서. 찌르고 막고, 찌를 때 막는 게 아니라 이거 후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무조건 요 2번 자리가 선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1번에 오는 거는 뭐예요? 1번에 오는 거는 막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백이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흑에게 끝내기를 당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양선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흑도 이걸 받아주지 않고요. 우변 쪽이 좀 부서진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 빵 때림을 바탕으로 하변 쪽으로 영역을 더 넓혀 갑니다.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실전 진행은요, 요게 왔고요. 자, 흑이 저 상변 쪽 어깨 짚기를 하면서 세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어요. 자, 백이 밀어가고 뻗어가고. 이게 사실 다케미아가 이 당시 거의 80년대쯤부터 이 우주류 바둑을 딱 이 선보이면서 엄청난 그 뉴스거리가 됐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당시에 80년대 때 사실 태어났었기 때문에 깐난쟁이였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바둑 공부를 하면서 이 우주류 보석 다케미아라는 사람의 바둑들을 공부를 했지, 그 전까지는 이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바둑을 많이 두셨던 분들, 그 당시에 뉴스를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정말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원래 7, 80년대 그 당시 일본 바둑이 어쨌든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둑 스타일이 전부 다 실리가 1순위. 그쵸? 그 다음에 전투. 이런 식의 진행이었는데 갑자기 다케미아가 야, 실리는 다 너 가져. 대신 나는 중앙 쪽이고 하나만 줘. 이렇게 하면서 바둑을 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성적들을 거두고 대회도 막 우승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요 바둑을 보셨던 분들은 부럽습니다. 자, 실전을 볼까요? 어쨌든 흙은 계속해서 이렇게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요. 한 번 더 밀고 뻗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으로 뛰어 들어오고요. 자, 흙이 하나 활용하고 막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변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모양, 흙의 양날개 형태죠. 이렇게 화점이 있는 상태에서 상변 벌림, 우변 벌림. 양날개 형태는 어디가 급소예요? 무조건 여기죠. 자, 양날개의 급소는 바로 3,3입니다. 3,3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요거 실리로 당겨 놓고 그 다음에 세력을 부셔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도 너무 강하고요. 이 아래쪽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중앙 쪽,
여기를 갖다가 부셔야 되는데 백이 들어가기가 솔직히 너무 겁나죠. 고수들의 돌은 잘 안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이제 막 들어갔고 솔직히 살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바로 끝이죠. 거기다가 세계대회 결승전인데 이렇게 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3-3을 들어가는 것보다 실전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았어요. 자, 왜냐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붙이고 지킨 다음에 백이 오른쪽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흑이 이 백도를 공격하면서 이 상변에서 이득을 보고 우변 쪽에서 이득을 보고 여기는 백이 집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요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살고도 망하는 그림이다 해서 보통은 잘 안 들어가죠. 근데요, 지금 이 바둑은요, 흑이 상변 쪽을 집을 만들려고 해도 여기가 지금 열려 있고요. 오른쪽을 만들려고 해도 바로 이 자리가 하나가 더 열려 있죠. 두 군데가 다 열려 있어요. 즉, 그러니까 저거 살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의 변을 백이 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흑이 이 중앙을 갖다가 그 자기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이 상변 쪽에다가 좌상기 쪽에다가 백에게 집을 잔뜩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흑이 한 게 지금 이게 세력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다 물거품이 돼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변 쪽을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았었고요. 그 바람에 흑도 여기서 그 공격을 하지 않고 협공을 합니다. 다케미아의 선택이었어요. 3-3을 내주고요. 원래는 이렇게 3칸 협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1칸 협공을 또 하는 거는 손해라고 하죠. 보통 중복 형태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흑이 나를자로 막아가고요. 계속해서 흑은 중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 임해본 구단 바로 여기를 갖다 붙이는데요. 정말 멋진 수예요. 사실 저는 이런 수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붙여요. 이 자리가 솔직히 AI가 추천해주는 두 가지의 블루스팟 중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 우중앙 쪽, 그 중앙과 우변 쪽의 흙집을 부시기에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여기입니다. 자, 바로 이 오른쪽 여기. 그쵸? 흙이 붙여서 틀어막기 전에, 이렇게 틀어막기 전에 먼저 나를자로 달려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부시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한 번 더 들어가자 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 제일 생각하기 쉬운 수예요. 그래서 AI도 여기랑 그리고 실전에 둔 이 자리 두 군데를 뽑아줘요. 그리고 이 우변 쪽을 안 하고 만약 중앙을 부신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나를자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하면서 천천히 연결하면서 들어가죠. 자, 근데 이렇게 갖다 붙인 수의 의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젖히면은 이걸 뻗어서 여기가 흙이 백이 아까 그냥 입구자로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서 꽉 막힐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부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흙이 이렇게 젖혀가면은 이걸 뻗은 다음에 흙이 막아야 되잖아요. 이 중앙 쪽은 막히는데 그때 여길 젖혀가게 되면 이 왼쪽 흙돌들 어떡할 거냐. 이거 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 한 점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끊기고 이제 흙이 싸워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흙을 갈라나가겠다. 그런 의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인 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흑진영, 저 중앙의 흑 세력권을 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라고 딱 꼽아줍니다. 자, 실제로 여길 뒀고요. 자, 정말 멋진 수를 잘 뒀어요. 자, 그런데 실전은요. 자, 이렇게 젖혔을 때 요걸 한번 뻗은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 그 수순처럼 뻗은 다음에 싸웠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너무 빨리 젖혔어요. 그러니까 다케미아가 왼쪽 잡으려 그러네 하고서 그래 뭐 주지 하면서 이걸 단수해갖고 쭉쭉 밀어버립니다. 왼쪽을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젖히고요. 흙이 또 젖히고 약점 때문에 한번 후퇴를 할 때 끊어갑니다.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였고요. 자, 백이 단수를 치니까 흙이 약점들이 많죠. 자, 한 점 살릴 수 없고 이어주고요. 백이 따냅니다. 이때 왼쪽을 쭉쭉쭉 뚫어버리네요. 백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약점이 너무 많죠. 단수에 이렇게 이어가지고도 연결한 다음에 요걸 쳐서 저 가운데 백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4번으로 회돌이를 바로 치고 이렇게 쳐가지고 백을 잡을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간에 백으로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백은 막을 수가 없고 후퇴를 합니다. 뚫어버리고요. 젖혀서 있고 지키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약점 한 번 더 지켜주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백 이후 왼쪽 공간을 막아가면서 흑도를 좀 잡았어요. 실리가 꽤 커졌죠. 근데 문제는 좌변 쪽에 뚫리면서 이 중앙의 흑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여기서 완벽하게 역전이 됐어요. 솔직히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어쨌든 백이 약간 한 집 반 정도 좋다고 했던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세한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젖혀가지고 이 장면, 이걸 단수를 쳐서 왼쪽을 쑥 뚫리는 바람에 이게 완벽하게 흑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수치가 몇 점 정도 차이였냐면요. 이때 흑이 이 자리를 꽉 틀어 막고서 그냥 두텁게 정리를 하면서 천천히 뒀다면 흑이 한 5집에서 6집 정도, 즉 한 5집 반 정도 흑이 유리한 바둑이었던 거죠.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실전은 그 자리를 막지 않고요. 여기를 둡니다. 여기. 자, 이 수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까지 든다고? 사실 이 후지츠베가 워낙 유명한 대회잖아요. 또 첫 세계 대회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 기부를 아마 봤을 거예요. 공부를 충분히 했겠죠. 솔직히 옛날 기부들도 다 나보고 삼성아재배, LG배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다 나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한 몇십 년 전에 공부를 했던 거니까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또 당시에는 지금처럼 급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공부를 했었겠죠. 그랬었으니까 이런 수에 대해서 정말 멋진 수다 막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요. 지금 이 급수대에서 와서 보니까 야, 이걸 둔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사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두지를 못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배워놨던 게 지금 AI가 이때가 나오기 이전 상황이니까 다 날일자 아니면 세력을 갖다 백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서 세력을 부시는 게 싫다면 보통 한 칸 이렇게 해서 도 가는 거를 생각하지 이렇게 5의 5자리 여길 갖다가 눌러가지고 이렇게까지 백에게 집을 그냥 그대로 다 준다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케미야가 사실 진짜 천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진짜 천재니까 이렇게 세계대회도 막 우승하고 했겠죠. 자,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야, 이런 거를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거기에다가 이 당시 일본 바둑, 그 세계 바둑계 그 시절의 그런 느낌에서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수인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자리가 더 좋은 수라고 말을 해줘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둬도 흑이 유리한 바둑이었다. 자,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쭉쭉 뻗어가고요. 젖히고 날일자 하니까 틀어막고 젖힐 때 계속해서 막아갑니다. 자, 이때 백이 여길 나오게 되는데요. 흑이 장문을 씌워서 막아야죠. 일단 이 중앙을 지키기 위해서. 백이 밀고 나오면서 젖혀가니까 또 저 상변 쪽 흑 3점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저기 흑이 이렇게 뻗어주면은요. 밀고 막을 때 여기까지 엄청 크게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케미야는 이거 백이 3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 뭐 주지 뭐 하면서 이렇게 주겠다는 느낌이에요. 그거 다 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나는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 이것만 나한테 줘. 요런 느낌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자리에도 안 막은 거겠죠. 막지 않았을 때부터 저거 3점을 버릴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걸 지금 다 틀어 막은 건데요. 자, 결국 이렇게 되니까 자, 흑이 뻗어주고요. 백이 지금처럼 요거를 저 위쪽을 잡잖아요. 그걸 잡아서는 못 이겨요. 이 가운데가 너무 크죠. 그래서 임해봉이요. 밀고요. 이렇게 개개 찌르고 아래쪽 흑이 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수를 내자고 합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수가 잘 안 나요. 단수 치고 나갈 때 뻗어주고요. 자, 이때 이제 백이 계속해서 이걸 밀고 나가면서 막 싸워가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백돌들은 살리기가 어렵죠. 딱 봐도 흑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백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장면에서 이거 틀어 막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넘어가는 정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라면은. 자, 그리고 그거 가기 전에 오른쪽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끝내기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물론 여기보다 저 상변 쪽 여기를 갖다가 막아가는 게 더 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이 바둑 흑이 유리하거든요. 한 이것도 4-5집 정도 흑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서가 지금 요 세계 최정상급의 기사들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내기밖에 안 남으니까 이렇게 되면 100% 지잖아요. 그러니까 임혜봉 구단 끝까지 버팁니다. 어떻게든지 수를 내자 해서 끊어가고요. 단수 치고 이어주고 계속해서 두어요. 자, 막고 잡고 밀어가고 찌르고 막을 때 하나 또 끊어둡니다. 이것도 찌르려고 끊기 전에 오른쪽 요거 사실 백이 이 자리에 탁 막아버리면 장문 씌우면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도망갔을 때 요 왼쪽 요쪽 방면에서 뭔가 백이 막 움직이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방어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거를 왼쪽을 먼저 끄는 거죠. 응수타진을 먼저 했어요. 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막지는 못해요. 그쵸? 이게 바로 먼저 잡히죠. 그렇다가 단수 치고 있는 것도 안 돼요. 이게 먼저 잡힙니다. 왜냐면은 이 장문으로는 수가 안 되는 거고요. 결국 백이 하려면 이렇게나 이렇게 축으로 해야 되는데 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백이 할 수 있는 게 이걸 쳐놓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백의 최선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걸 막는 게 또 선수가 듣죠.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 이 흑이 살아가 버리면은 이 가운데 위쪽에 있는 백돌이 움직여서 살아가자는 게 더 어려워지니까. 자, 그래서 이걸 먼저 끊었어요. 자,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 찌르고 끊었고요. 이때 백이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고 왼쪽을 밀어요. 자, 그러니까 다케미야가 이걸 받아주고 실전 진행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살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실 여기는요. 이걸 밀고 나갔을 때 실전은 이걸 받아줬지만 이걸 버리고요. 백이 귀를 안 지켰잖아요. 이거 먹어도 충분해요. 먹고 막을 때 이걸 끝까지 틀어 막는 거죠. 끊어봤자 이렇게 따먹고서 어차피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해봤자 몇 발자국 못 나와서 막히거든요. 요게 조금 더 단단해지면은 요 왼쪽 끊어 먹는 거 요 정도는 노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귀 쪽 끊어 먹은 게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흑이 바둑이 좋거든요. 자, 하지만 다케미야는 중앙을 사랑합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막았고요. 백이 지키고 그 다음 중앙 쪽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사실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안 지킵니다. 왜? 이거 지키면 어차피 지거든요. 흑이 이렇게 약점 지키든 이렇게 뻗어서 지키든 그냥 지켜놓고 나면은 가운데 수 안 나면 이것도 흑이 이겨요. 2집 반 정도. 자, 그러니까 임혜봉 구단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수를 내자고 막 건드려 보는데요. 자, 이제는 다케미야가 못 참죠. 여기 왼쪽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젖히고 한 칸 뛰어서 요 귀 다 잡았고요. 잡을 때 4점 잡는 것까지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 여기가 다 털렸기 때문에 중앙이 막 다 부서져도 사실 흑이 너무 많이 이겨요. 자, 이때 벌써 집 차이가 10집이 넘게 나고 있고요. 결국 백이 이제는 상변 쪽을 지켜주게 되는데 흑이 오른쪽 한번 틀어 맞고 끊어가니까 지켜줍니다. 자, 요 왼쪽 중앙 쪽 먹을 때 다시 한번 틀어 맞고요. 자, 이후 수순들은 여기서는 벌써 집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백이 조금 더 건드려 보지만 흑이 끝까지 잘 받아줘요. 자, 있고 단수 치니까 다 받아주고요. 자, 여기를 조금 더 뚫고 들어오면서 요 위에 있는 흑돌과 뭔가 수상전을 해보자 하는데 잘 안됩니다. 자, 실전 수순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들여다보고 오른쪽 막아야겠죠. 자, 이제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선수 백이 약점 지키고요. 끼워서 막고 따낼 때 틀어 막는 것까지 수가 안됩니다. 흑의 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자, 결국 이 장면에서 165수 만에 임혜봉 구단이 돌을 거두게 됩니다. 자, 다케미야의 우주류 큰 모양은 위험하다라는 게 이 당시의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 바둑들을 안 뒀었는데 이 다케미야가 그 기본 틀을 깨고서 이 우주류 포석을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3연성 포석, 4연성, 우주류 하면 다케미야라는 공식이 생겼었습니다.
자, 이 넓게 펼친 중앙 세력으로 결국 흑이 승리를 하게 됐고요. 이후 후즈집에는 응시배, 삼성화재, LG배와 함께 세계 4대 메이저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국제바둑의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후즈집의 다른 명곡들을 또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